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 또는 저희 멤버십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디스코드 채팅방 안에서 아주 엄청난 경험담을 남겨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초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평밀 이름답게 이제 일반인들의 투자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러면은 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인 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되나요? 예, 저는 지금 일리노이에 있고요. 디스코드 아이디로는 에스파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23년 12월에 아펙밀 유튜브를 보고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고, 2024년 2개월 후에 오하이오에 집을 구해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원래 그 전에 투자를 할 의향이 있으셨는지. 간단히 그냥 주식으로 조금 하기 시작했고,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오클라호마 유튜브 한국 분 한 분께서 투자를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멀티 유닛을 산 거 보고 와, 정말 놀라고 부럽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하평밀 통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투자하실 때는 사는 곳에서 일단 안 하시고 왜 오하이오를 택하셨나요? 일단 하평밀 그때 분들께서 그때 에크론에 멀티 예. 유닛을 구하고 그때 막 리앱하고 있는 과정에서 먼저 그쪽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무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그리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뭐 크게 메리트가 없고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평밀님의 그 경험담이 저한테는 오하이오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오하이오를 투자를 하셨을 때 컨택트도 모르시고 뭐 리얼토도 모르시고 막 이렇게 되게 맨땅에 헤딩 그런 느낌으로 네. 하셨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오버컴을 하셨는지.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라든지 아니면 뉴욕에서라든지 이런 큰 도시 시애틀 이런 곳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컨택트를 어떻게 찾으며 리얼토를 어떻게 찾으며 어떻게 또 이제 집이니까 또 이제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다 어떻게 부담하셨는지 알고 싶네요. 일단은 투자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계산기였습니다. 계산기를 돌려볼 수 있다는 게,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평밀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계산기를 돌리니까 그쪽 지역에 일단 캐시플로우가 나왔고, 아평밀 통해서 리얼터를 소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하이오가 처음부터 시드머니가 많지 않아도 조그만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하이오는 충분히 경험을 쌓기에 가능한 지역일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에 그때 한 채 싱글 하우스를 2024년 1월 달에 클로징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렌트를 롱텀으로 돌리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네, 투자를 1월 이어가셨나요? 달에 클로징을 하고 이제 리헵 2월 달부터 들어가서 한 5월 달 정도까지 리헵이 좀 오래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컨트랙트 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 되었고, 그거를 핸들하는 과정도 좀 배우게 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6월 달부터 렌트를 내게 됐고 6월 말쯤 돼서 리파이 했고요. 올해 2월까지 렌트를 주다가 2월 말에 다시 셀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채를 오하이오에 사시고 이제 네. 아까 전에 이제 컨트랙터 분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셨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냐면 이게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컨트랙터를 많이 바꾸시기도 하고, 저도 또한 네. 이제 오하이오에서 컨트랙터를 정할 때 한 두세 번 바꿨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일단 컨트랙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클로징 날 제가 여기서 10시간 드라이브해서 오하이오 갔습니다. 클리블랜드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이제 컨트랙트를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연락처를 다 구해서 몇 시까지 와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8명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 이제 괜찮은 사람을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서
다시 이제 내려온 이후에 이제 랩이 시작됐었는데 컨트랙트가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도 않았고 음,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될지 제가 리드를 못 해 나가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습니다. 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컨트랙트가 약간 속이는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 3주 일을 하고 그만두게 하고 홈디포에 가서 컨트랙트를 찾아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컨트랙트를 찾아서 일을 시켜보고 괜찮게 일을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러면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뽑은 사람은 조금 안 좋았는데 홈디포에서 뽑은 분은 괜찮으셨나 봐요? 예, 제가 오,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어, 한 하루 이틀 정도밖에 없었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눈으로 보지를 못했고, 예. 못했지만 두 번째 컨트랙트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일을 해 나갔기 때문에 훨씬 일이 잘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캐비넷 일을 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음. 일단 맡겨봤는데 그거를 계속 딜레이 시켰어요. 거의 한 달 넘게. 그 어,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뭐 자기 본업 하다가 시간 남으면 와서 조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일을 꼭 기법하고 또 다시 세 번째 컨트랙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컨택트를 막 하나 하는데 이제 잘 안 네, 맞으면 그렇게 한두 세 명씩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어떤 느낌이셨어요? 막 너무 아 이거 그만둬야 됐나 막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셨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컨트랙트랑 일을 할 때, 그때 두 번째 컨트랙트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컨트랙트를 그만두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컨트랙트를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홈디포로 달려갔어요.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있는 동안에. 그런데 다행히, 좋은, 옷에 뭐, 페인트가 잔뜩 묻어 있는 사람, 막, 막 스페니쉬 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그때는 뭐 부끄러운 도시까지 가서 말을 걸었죠. 네.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일을 제대로 마무리 못했을 네. 때 시간은 계속 가고 일은 안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행히 세 번째 컨트랙트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하나의 유닛을 저희 로컬에 제가 있는 지역에 마침 사가지고 있었고 그 세 번째 컨트랙트가 여기에서 일을 끝마치고 음. Y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그 카운터탑하고 캐비넷 마무리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세 어. 번째 컨트랙트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네. 두 번째 컨트랙트가 저희 집에서 페인팅하고 이런 걸 할 때 그 세 번째 컨트랙트를 불렀어요. 서브로. 서브로. 예, 예. 근데 네.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연이 됐었잖아요. 근데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은 뭐 몰개지도 나가고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담감이 세셨나요? 아니면은 그나마 이 집을 정말 싸게 잘 사가지고 그만둘 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죠. 거기에 어,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더 나간다고 해서 크게 마음의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리파이를 할 예정이었고 그 리파이의 ARB를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00K에 사서 거의 리파이를 하면 200K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계산을 이미 뭐 한 두 세 달 딜레이 돼도 ARB가 나쁘지 않다는 그 리얼터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뭐 1,000불, 2,000불 더 뭐 나간다 해서 물론 아깝지만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진행이 안 될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계산기가 저를 마음을 안정하게 해줬죠. 저 오늘 계산이 안 되고 그냥 막 했었으면은 진짜 네, 멘탈 나갔을 뻔했는데 그죠? 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ARB가 잘 나왔나요? 이게 잘 다 고치시고 이제 렌트를 했잖아요. 이게 약간 벌 네, 사이클이잖아요. 저희 네. 분들이 아시는. 그러면 이제 리파이를 하셨을 때 잘 감정가가 잘 나왔는지. 최근에 리파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리파이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컴스에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리파이 할 때 컴스가 17만 3천 불 나왔어요. 어. 그래가 예상보다 210만 불 나온다 했는데 17만 3천 불 나와서 좀 적게 나왔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원금 넣은 거랑 뭐 공사비 들어간 거랑 다 빼내서 리파이 한 순간 저는 마이너스 넣고 그냥
제로였어요. 예. 만약에 그 이후에 렌트가 계속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면 예. 캐시플로우가 계속 생겼기 예. 때문에 계속 롱텀으로 유지하고 싶었죠.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는 맨날 저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리파이를 했을 때 저희 시라큐스랑 이제 지금 저희 에어비앤비 리파이를 할 때마다 이제 어프레이즈를 할 때 두 번씩 했거든요. 근데 어프레이즈를 한 번에 딱 나오셔서 그냥 이 정도 됐으면 되겠다 하셨는지 아니면은 두 번이나 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 한 어프레이즈들이 17만 3천 불이 안 나왔어요. 아, 그런데 우연찮게 또 그 캘리포니아 콤보이 예, 예. 그분들한테 저도 뭐 아평를 소개받고 한 게 아닌데 찾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연락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분들하고 연락했는데 그분들이 이건 좀 낮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주위에 컴스를 좀 정보를 달라 해서 제가 찾아서 주위에 있는 컴스를 정보를 보내니까 좀 더 올려줬어요. 그렇구나. 역시 네. 이게 리파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어프레이저리 저희가 생각만큼 처음에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시라큐스 할 때도 두 번 했지, 이번에 할 때도 지금 두 번째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리파이 할 때 어프레이저이 정말 힘들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컴스가 정말 안 맞고 그냥 계산기 없이 들어가면은 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리파이란 자체가. 그러면 이제 다 고치시고 렌트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돼갖고 리파이에서 지금 팔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파신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테넌트를 구하는 이제 네. 문제가 그 다음 단계인데 테넌트를 구하는 상에서 물론 구글 폼 아평님께서 보내주신 구글 폼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스크린할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거기서 PM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오픈해 주는 사람, 음, 저는 제 컨트랙트를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어떻게 알게 되어서 만약에 제가 집을 쇼잉할 때 집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고 한 번 열어줄 때마다 25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제가 테넌트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런데 이게 저번에 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테넌트를 직접 보는 그 느낌, 네, 텐트의 느낌, 그게 맞아요.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직접 보면서 하는 그런 테넌트 스크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테넌트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테넌트를 그렇게 스크리닝을 하고 해서 정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생겼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나요? 테넌트가 이제 첫 달하고 돈을 잘 냈어요. 그 2,000불로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3, 4개월 되니까 그다음부터 돈을 안 내더라고요. 3, 4개월인가 돈을 안 내기 시작해요. 네, 전 PM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돈을 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점점 그게 길어지고, 결국은 제가 여기서 마음고생하니까 제 와이프가 PM 쓰라고, 고생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PM비 아끼지 말고 그냥 쓰라고, 어,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마 다주 투자의 어떤 부분, 약간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음.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PM을 썼어요. 그걸 썼는데, 또 나중에 또 PM도 문제가 생겼죠. 네. 그 PM은 어떤 문제였나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피스만 있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빅션 끝나고 키를 이제 PM의 오피스에 가서 받아왔는데 창고에 오피스만 만들어놨고 이메일만 주고받는 식으로 저한테 아, 그런 식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빅션 하면서 많은 물건이 도난을 당했거든요. 일단은 이빅션 되고 나면 그 상태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게 데미지 있고 어떤 게 로스 돼 있고 하는데 어, PM이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큰 거, 푸나스하고 하드웨어 탱크만 미스됐다만 저한테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뭐 냉장고, 드라이어, 와셔 다 분실되었습니다. 진짜요? 오븐까지. 네, 모두가 새 것인데 다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테넌트가 잘 돈을 안 내가지고 PM을 고용을 네, 했는데 이빅션 PM이 때문에. 가서 테넌트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네, 받아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아, 아예 뭐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런 걸 한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 진짜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빅션을 해라 했는데 네. 이빅션을 해서 이제 테넌트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로열을 해서 했나요? 아니면 자신이 그냥 테넌트가 그냥 나갔나요? 어떻게 이빅션을 하셨어요? 히어링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어, 텐트가 히어링 데이 때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가보니까 짐을 다 빼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때 네, 짐을 다 빼놨었을 때 그럼 이런 아까 전에 와셔랑 드라이어 막 이런 거 다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걸 네, 그때 알았나요? 아니면은 네, 그때 알았습니다. 짐을 히어링 데이 때 뭐 출석을 안 하면 한 3, 4일 후에
실제로 거기를 가볼 수 있나 봐요. 뭐 그렇게 NPM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런 데이트 가는 게 아니라 이제 3, 4일에 갔는데 그 집에 가니까 모든 쓰레기 물건들 다 놔두고 왔어요. 소파까지 다 놔두고 왔어요. 예. 그리고 근데 제 물건은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PM이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 않았어요. 어, 제가 PM한테 맡긴 이후로 와, 그럼 맡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동안. 다 이빅션이 끝나고 가보니까 워셔, 네. 드라이어, 그다음에 뭐 디시워셔도 없어졌나? 디시워셔도 있었어요? 디시워셔는 그대로 있었어요. 네, 그 제가 샀던 건 워셔, 드라이어, 레프리지레이터, 오븐, 마이크로웨이브 6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레프리지레이터, 드라이어, 워셔 그리고 푸나스 앤 핫워터 탱크. 아, 물탱크랑 그다음에 푸나스가 없어. 그걸 어떻게 들고 겨울에 갔지? 물을 다 그러니까 뽑아서 갔나? 12월 달인데 아니 그게 2월 달인데 네. 2월 달이 그 추운데 핫워터 탱크하고 푸나스를 훔쳐가 버리니까 집에 히팅이 안 되잖아요. 퍼니스도 떼간 거예요, 그러면? 예. 와,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떼가지? PM은 퍼너스하고 핫워터 탱크만 없어진 것만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 아,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근데 보통 PM을 딱 고용을 하면 제가 듣기로는 저희는 PM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PM에 이제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다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는 없으신 거예요? 그 PM이? 그런 적이 없죠. 예, 아, PM이 그런 적이 없죠. 그런 걸 해야 되는지도 저는 몰랐죠. 와, 근데 황당하다. 그러면 와셔, 드라이어, 뭐 냉장고랑 그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뭐 퍼니스, 오븐, 그다음에 뭐 오븐까지. 핫워터 탱크 이거 다 가져갔으면은 이게 돈이 네, 얼마예요? 그 이건 어떻게 네. 하셨어요? 보험 처리했죠. 아, 보험 처리. 그럼 예, 보험을 어떻게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건가요? 보험을 클레임하기 위해서는 폴리스 리포트 넘버가 필요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험회사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폴리스 리포트를 했고 PM이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PM은 푸나스하고 하드워터 탱크만 훔쳐간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러니까 폴리스 리포트 할 때는 하드워터 탱크와 푸나스만 미싱되었다. 그것만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집은 제가 킵하기 너무 힘들다.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팔자는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제 새로운 리얼터를 셀링 리얼터를 그쪽에 누구 지인을 소개받아서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는 냉장고도 없고 와셔 드라이어 다 없고 오븐 어, 없고 이런 걸 그때 알게 됐고 제 리얼터가 다시 폴리스 리포트를 또 했어요. 그러면 네, 인슈런스 클레임을 하고 인슈런스가 이제 다 돈을 리임버스 해주나요?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예, 돼요? 다 받았어요. 어, 제가 새로 샀던 게 영수증이 있으니까 아, 영수증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돈 아니니까 다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잘 팔리셨나요? 역시 컴스입니다. 시컴스. 예, 저는 살 때 리얼터가 POS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고 그 친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이 돈으로 사서 팔 때 20만 불 주고 팔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친구가 바로 가격을 19만 9천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프레이드를 17만 얼마에 받았는데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을 너무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진도 그 친구가 찍는 게 아니라 제가 공사 끝나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그걸 가지고 올리고 아, 그래서 진짜. 아주 그냥 일을 편하게 하는 사람, 좀 프로페셔널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그냥 접었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리얼터가 와서 이제 팔았을 때 어프레이즈 받은 가격에 팔았나요?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팔았나요? 높게 했죠. 일단은 저는 적어도 10만 불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지금 이번에 셀링하는 리얼터는 이쪽에서 넘버 원이더라고요. 정말 잘 알고 정말 잘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 다행히 바로 옆집이 언더 컨트랙트 딱인 상태인데 그 집이 지금 그때 18만 5천에 내어놨고 그래서 우리 18만 9천에 내보자.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싸게 한번 내보자. 그 이상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케이. 18만 9천이라도 오케이. 그래서 어프레이즈를 받았는데 18만 5천 나왔어요. 아, 그러고 또 어프레이즈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예.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18만 9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내놨는데 18만 5천이 나온 거예요. 5천에 어프레이즈를 나온 거죠. 어, 그러니까 첫 번째 리얼터는 뭐 이래저래 않고 그냥 막 부르는 것 같아요. 빨리 팔려고. 빨리 팔라고. 빨리 살려고 이거 저한테 사게 하려고. 에. 그러면 이제 아까 POS 이야기 하셨는데 그 POS가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도 잘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POS가 뭔가요? 포인트 오브 셀이라는 인스펙션인데 이거는 이제 셀러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이제 특정 지역
저 오하이오 같은 경우는 POS가 있어요. 셀러가 집을 팔려고 할 때 인스펙션을 받아서 그 인스펙션이 통과해야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텍사스에도 살아봤고, 펜스테이트 살아보고, 다른 데도 살아봤지만, POS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하이오는 있더라고요. 클리블랜드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저는 생소한 부분이었는데 2024년 1월 달에 오픈을 넣고 했을 때 리얼터가 POS가 이제 셀러가 POS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 이런 게 있구나. 셀러가 하는 거구나. 해서 그렇게만 듣고 그 이후로 이제 뭐 클로징 할 때까지 당연히 POS가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클로징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죠, 이후에. 그죠, 그죠. 통과했으니까 자기가 팔 수 있었던 거라고 그죠. 생각했기 예. 때문에. 근데 셀러가 안 했어요. 그거를 리얼터가 저한테 노티스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노티스를 받는지도 몰랐고 그냥 클로징 한다니까 한 거죠. 예, 그죠. 셀러가 안 하면 바이어가 그걸 자기가 바이어가 너무 질이 좋은 상황이면 나 이 집 셀러 네가 안 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이 아, 인스펙션을 사고 나서 90일 이내에 내가 하겠다. 그게 동의하면 셀러가 안 해도 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걸 그렇게 저한테 했구나.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죠. 바이어가 해야만 돼요. 90일 이내에. 아, 근데 그러면 보통 그 마켓에서는 바이어가 안 사죠. 그런 집들은. 왜냐면 바이어 부담이 되는 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죠, 그 그죠, 그죠. 가격들이. 이번에 제 셀링 리얼터를 통해서 알게 돼서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바이어 안 사는구나. 아까 전에 17만 5천? 랩하신 네. 거잖아요. 텍스 같은 거. 1031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냐면 그 차익이 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시나요? 1031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제 180을 안에 네. 그런 상황이 안 맞아서 그냥 이번에는 그냥 팔자. 그냥 음. 1031 안 하고 텍스 내고. 그냥 네, 텍스 내고 음. 하자. 뭐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맞아요. 때로는 그냥 그렇게 정신 건강 때문에 정말로 그냥 텍스 내고 그냥 다음 거 무색해서 다음에 또 커버를 하면 되니까 뭐 텍스 낸다고 뭐 막 안 내면 좋지만 뭐 내야 될 때면은 내는 것도 저는 요즘에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지금 오하이오를 그렇게 고생 끝에 다 뭐 테넌트도 받아보시고 이제 뭐 저도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 다 도나도 당해 보시고 뭐 인슈런스 클레임도 해보시고 이제 해서 다 파셨는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 파셔서 이제 돈이 이제 그래도 현금이 있으시나요? 그럼 그거를 이제 다른 데다 또 디플로이를 하실 건데 어느 쪽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인스펙션 들어가는 집이 있거든요. 오, 4개, 4유닛 플러스 두플렉스 나란히 있는 집인데 이걸 6개 유닛이죠. 오, 6개 유닛 플러스 한 개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안에 보니까. 그 그래서 지역이에요? 7개 그 자리예요? 예, 예, 예. 한 제가 랏이에요? 바로 옆에 네 4유닛 플러스 한 유닛 하나 더 할 수 있는 하나와 넥스 이치아드에 있습니다. 그 하나에 또 두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다 샀어요. 오, 그러니까 이거가 지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인스펙션 들어갈 거예요. 클로즈 오픈 넣고 셋됐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인스펙션 들어갈 거죠. 그러면 이거가 이제 다음 넥스트 프로젝트죠. 예. 오. 그러면은 지금 뭐 폴플렉스에 두 풀이 붙어 있고 이게 네. 하나 한 랏이 또 옆에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또 지을 수 있는. 홈플렉스의 뒤편에 집이 붙어 있는데 하나 더 홈 유닛을 더 할 수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 5 유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 항상 이제 배운 거는 우리 아평리를 통해서 배운 거는 항상 뭔가를 이게 더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집.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오하이오 빼고 오하이오는 그냥 4베드룸 2베스 그대로 했거든요. 네. 다른 거 뭐 더한 것도 없고 네. 그냥 그걸 그냥 위에만 했어. 그냥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로컬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 거는 방을 하나 더 애드했고 화장실 오. 하나 더 애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오퍼레이즈를 높였고 그죠. 이번에 했던 것도 지금 원래 투베드룸 원베스 투베드룸 원베스인데 처음 첫 집을 3베드룸 만들고 화장실 하나 더 하고 두 오. 번째 집은 투베드룸 원베스 그대로 하면서 좀 새롭게 해서 2배 정도로 렌트를 올렸습니다. 예. 오, 그리고 지금 다 테너트 들어와 있어요. 아, 예. 다 들어왔어. 그러면 다 고치고 나서도 리파일을 해도 캐플이 나는 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아, 그럼 완전 좋죠. 솔직히 이 멀티 유닛 알아보기 전에 싱글 미드텀이나 쇼텀을 한번 해보려고 이 동네에 트래블 널스가 워낙 렌트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여건 미드텀의 수요가 엄청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이제는 멀티 유닛도 알아보지만
싱글 하우스를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최근에도 그 클로징 오픈은 꼭 셉트인데 그때 인스펙션 하다 보니까 터마이 데미지가 너무 심해서 그냥 말았는데 네. 미드텀을 해보려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플랜이고 그런 과정에 지금 멀티 유닛이 나왔기 때문에 그 멀티 유닛이 지금 여기 뭐 가격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주에 10K에 샀어요. 이거 potentially 7 유닛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ARB 하면 렌트로 계산해 보면 거의 400K 넘게 나와요. 아, 그 지금 딜 예, 들어가고 있는데 멀티 유닛. 110K인데 네. 근데 만약에 ARB로 그러니까 고치고 렌트를 하면 렌트를 하면은 40만 불이 되는 거예요? 한 유닛당 650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거의 최소한 400K가 나와요. 와, 그러면 진짜 근데 작은 뭐 돈으로 확 뜨네요. 고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10만 불 미만일 거예요. 그거를 지금 플래닝 중이고 이제는 다 주변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제 오하이오는 안 하실 거고? 이제는 그거는 안 할 것 같고 네. 플립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되게 다양적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쇼텀도 미드텀도 있고 플립도 네, 있고 이제 롱텀도 있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일이 있으신데 어떻게 이걸 다 매니지를 하시는지. 오후에 저녁에 뭐 일을 가서 하거나 주말에 가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많은 제가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컨트랙터 플러스 컨트랙터 일할 때는 제가 시간 날 때 뭐 자재를 사주거나 뭐 그 정도지. 네.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리앱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뭐 제 시간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해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들잖아요. 시간 조금만 더 주말에 조금만 더 써서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연락도 하고 하면은 아니면 뭐 밤에 네, 그죠? 이제 뭐 저녁 네. 먹고 그 다음에 해도 다 연락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리모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충분히 매니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뭐 멀티 유닛 같은 경우는 만약에 테넌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아지면 PM을 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테넌트 때문에. 지금 인스펙션 하시는 거 이번 주 수요일 날 하시는 거는 이거는 PM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지금 이제 매니저를 필요해 서 있어요. 이제 왜냐면 6 유닛이 되니까 네. 그 지역 고기만 그래서 아마 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음, 예, 왜냐면 캐플이 많이 나니까. 많이 나니까. 그러면 그 네, PM을 쓰고도 키풀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네, 아, 남죠. 예, 역시 계산을 잘 해서 쓰면은 계산기입니다. 계산기입니다. 맞아요. 계산기. 맞습니다. 정말 계산을 잘해서 해야 이게 부동산이 계속 나아가지. 그냥 내가 돈을 파킹하겠다고 하면은 부동산이 조금 힘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하이오가 그냥 모든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계기와 이제 경험을 다 쌓아주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갈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길을 만들어준 약간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만약에 정말 어떤 사람이 아직 투자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이 타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건가요? 그게 반발인데요. 일단은 웬만해서는 첫 투자자는 아주 투자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컨트롤할 수 없는 건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자기 지역에서 컨트랙터가 일을 해 나가는지 리얼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조금 알고 나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나서 개발하고 나서 그렇게 해도 다주에 가면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왜냐면 그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첫 투자자에 한해서 저는 뭐 좀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첫 투자자는 그런 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조금은 다주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다주 투자 자체는 좋은데 네. 첫 투자자에 한해서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음, 그래도 한다면 그 굳이 한다면 마이너스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남을 겁니다. 음. 그러면 네. 또 굳이 하다면은 계산기를 많이 돌려보고 네. 하면은 충분히 그리고 버틸 수 많은 있다. 아펙밀 여기 예전에 뭐 아펙밀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멤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많은 조언을 구해서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펙님께서 더 잘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아마 여기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구해가면서 해볼 수는 있겠다. 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먼저 로컬 먼저 해보고 네.
자기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거는 많은 리스크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정말 많은 이런 경험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얻으신 것을 또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멀티가 많으시잖아요. 한 네, 20개 되면은 또 한번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때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희가 그렇죠.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또 생각이 다르셨고 뭐 제가 이 영상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처음에 말했을 거랑 조금 다르고 지금 또 생각이 또 다르시고 또 다음에 또 20채 넘어가셨을 때도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20채 넘게 되면은 또 저희가 한 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